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경제론 공부할 겁니다. 경제론은 목차, 수요 공급 이론, 경기 변동. 지난주에 수요 공급 이론에서 어디까지 정리가 됐었냐면 균형의 변동까지 정리가 됐어요. 탄력성 일부를 공부했는데 기억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수요 배우고 공급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변동 이렇게 배웠는데, 균형의 변동, 균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27쪽의 균형은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균형의 변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수요 변화했다, 공급 변화했다. 여기 보면, 초과 수요 발생, 초과 공급 발생, 이런 말들은 그냥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면 지금 지난주 했던 거 제가 다시 한번 쭉 보고 가는 겁니다. 몇 페이지? 28쪽이요. 28쪽 가면 균형의 변동의 모습이 총 5가지 경우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요, 수요 변화 있다, 2가지. 공급 불변이니까 공급 보지 말고 수요 변화 있습니다.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그럼 수요 증가가 발생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이도 한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에 내지 않을 거니까 초과 수요 발생한다, 이거는 볼 필요 없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측이도 한다는 거.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이 간다. 그 말은 수요가 올라갔다, 그럼 가격도 올라가고 거래량도 올라간다. 이렇게. 수요 감소, 수요 곡선 좌측이동, 이거는 이제 알고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이거는 공부할 필요 없다는 소리예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 시험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떨어졌네요. 가격도 떨어지고 거래량도 감소한다. 수요 움직이는 방향과 가격, 거래량 움직이는 방향이 같다. 2번은 수요는 불변이다. 수요는 그대로 있다. 공급이 변화했다. 공급 변화 2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역시 공급 증가하면 공급수는 우측으로 할 거고, 그럼 초과 공급 발생하는데 이거는 볼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자, 공급 증가하면, 그러면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 방향으로 보내라. 공급이 증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떨어져라. 거래량은 증가한다. 그럼 공급 감소하면 공급 곡선은 좌측 이동하죠. 왜 제가 공급 감소, 공급 곡선 좌측 이동 이렇게 하냐면, 시험은 공급 감소 요인을 찾아봐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공급 곡선 좌측 이동 요인 찾아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같은 말이라는 소리예요. 초과 수요 필요 없는 거고,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 방향으로, 공급 감소, 가격은 상승, 이렇게. 이게 이제 1번, 2번 수요 변화하고 공급 변화하고, 3번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걸 이제 작년에 이것만 냈단 말이에요. 그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4가지 경우수가 나온다. 첫 번째, 수요 증가, 공급 증가. 2번째, 수요 증가, 공급 감소. 3번째는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은 증가하는 경우. 4번째는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경우. 처음 배우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곤란해지는데. 그러면 이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그러면 가격,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온다. 알 수 없다가. 이거 봐요. 수요 증가, 공급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은 증가한다. 근데 가격은 변화를 알 수 없다. 불분명. 그럼 여기도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수요 변화,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가격,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온다. 그럼 가격은 상승하니까 거래량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가격,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온다. 그러면 조건이 주어져요.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면, 여기 동그라미 1번처럼 수요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는데 수요 증가가 더 크게 일어났다. 그러면 큰 쪽이 답이다. 그러면 수요 증가가 답이니까 공급 증가는 볼 필요 없다.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3번은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을 시험 지문에 줄 때 이렇게 줘요.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 더 클 때 이렇게 한다고. 또는 이렇게 해요. 수요 증가 폭보다 공급 증가 폭이 더 클 때 이렇게. 근데 출제자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이렇게 줘요. 이거 분명히 공급 증가 폭이 더 크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수요 증가 폭이 공급 증가 폭보다 더 작을 때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 공급 증가 폭이 더 크면 수요 증가 폭이 더 작잖아요. 작년에 꼭 그렇게 냈어요. 작년에는 이걸 내면서 공급 증가 폭이 더 크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출제자가 수요 증가 폭이 공급 증가 폭보다 더 작다, 이렇게 냈다고. 그럼 결국은 공급 증가가 더 큰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공급 증가가 더 크면 공급 증가가 답이다. 그럼 공급 증가가 답이니까
공급이 나오면 가격만 반대로. 그럼 공급이 증가했다. 가격은 하락. 거량은 증가. 얘는 이제 뭐 똑같은 논리니까 할 필요 없고, 그다음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은 크기로 이렇게 같은 크기로. 그러면 같다고 나오면 같은 크기로 나오면 가격, 거량 둘 중 하나가 불변이 나온다. 불변. 알 수 없다가 나온다. 아니 알 수 없다가 불변 일정이 나온다. 여기 알 수 없다고 불변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알 수 없다 말하는 가격이 올라갈지 가격이 떨어질지 가격이 불변일지 모른다는 소리고, 여기 똑같다 나온다. 같은 크기로 나온다. 그러면 가격이 불변이다.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라고요. 좀 수요가 증가하고 거량이 공급도 증가하는데 같은 크기로. 그럼 가격, 거량 둘 중에 하나가 불변이 나온다. 그러면 수요 증가했습니다. 공급 증가했습니다. 거량은요 증가야. 그럼 거량은 증가하니까 가격이 불변이 되는 거야. 가격이 불변. 가격 불변을 불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일정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책 보면, 그럼 책에 지금 28쪽에 3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배라는 경우 나오면서 1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나오면서 거기 2번을 보면 동그라미 2번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다. 가격이 불변 나왔죠. 그 가격 불변을 가격 일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 밑에 2번으로 가볼래요? 2번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칠판 한번 봐요. 여기니까 이거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같은 크기로 이렇게 같은 크기로 나오면 알 수 없다가 나옵니까? 불변이 나옵니까? 불변이 나오는 거야. 가격, 거량 둘 중에 하나가 불변이야. 이런 경우는 거량이 불변이라고. 거량이 수요 증가했습니다. 그럼 가격은 올라가. 공급 감소, 가격은 올라가. 가격은 둘 다 올라가는 거야. 그럼 거량이 불변이라고. 근데 거량이 불변인데 거량을 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거량은 가격은 상승이야. 가격은 다 상승이라고. 이 경우는 가격은 상승인데 거량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는 거량이 일정 또는 이걸 일정 또는 불변이라고 한다고. 불변. 책을 보면 제가 여기다는 일정이라고 써놨어요. 일정이라고. 의미하셨나요? 그러니까 일정이라고 쓴 이유는 일정이라고 해도 되고 불변이라고 해도 되니까 제가 써놓은 거라고. 이렇게. 다른 말이 아니라. 자, 이게 균형의 변동에서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균형의 변동의 세 번째가 네 가지 경우가 나오거든.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각각 또 세 가지 경우 나온다고. 이거 머릿속에 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기억할 수 없죠. 그러니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면 가격과 거량 둘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다가 나오고 조건이 주어진다고. 조건. 어디가 크다 작다 나오면 큰 쪽이 답이고, 그 다음에 같다고 나오면 같은 크기로 나오면 가격, 거량 둘 중에 하나가 불변 또는 일정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 이렇게 같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분명히 가격 아니면 거량이 불변일 거라고. 가격 아니면 거량이 불변이요. 요거는 거량이 불변이요. 가격은 수요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떨어져요. 공급 증가해서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은 무조건 하락이야. 그럼 가격은 하락. 여기 어디다? 여기가 제가 말 잘못했네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같은 크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은 크기로. 그러면 가격과 거량을 볼 건데 이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가격과 거량을 보면 그러면 여기 수요 증가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하락입니다. 거량은요? 아니 여기 공급 증가했습니다. 가격은요? 하락입니다. 가격은 하락이죠. 하락. 그럼 여기에 표현이 잘못됐네 여기가. 자, 그러면 요 거량은요? 거량은 요 두 개가 같다고 나오면 가격, 거량 둘 중 하나가 뭐가 나온다고요? 불변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가격은 둘 다 하락이야. 가격이 하락이면 이제 거량을 보자고. 거량을 보면 수요 감소, 거량 감소, 공급 증가, 거량 증가. 근데 같은 크기로. 그럼 거량이 뭐가 나와요? 불변. 요거 표현이 잘못돼. 거량이 불변. 이렇게.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한다. 같은 크기로 같다고 이렇게 같다고 나오면 가격, 거량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온다? 불변이 나온다. 불변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일정이라고 한다. 이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네 번째. 네 번째는 외웠잖아요. 어떻게? 탄과 비거라고. 요 탄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표현이고, 탄이 가가 가격이 불변이라는 표현이고. 그러니까 지문에 수요든 공급이든 완전 탄력적이라는 말 나오면 가격이 불변이고,
B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소리고, 여기 B가. 그러면 그거는 거량이 불변이라는 소리고. 됐죠? 네, 탄값이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요 다섯 번째가 올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 요 다섯 번째는 이거 했잖아요.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이때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하고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에 어느 경우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가? 비탄력적이면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 이 B가 크다는 소리는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가 크다. 수요가 변화할 때, 그럼 수요가 변하면 가격도 변하겠죠. 이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는 거야. 가격 변화가 크다. 여기는 이제 수요가 변화할 때 그랬는데 공급이 탄력적, 비탄력적 그렇고, 이걸 공급이 변화할 때 수요가 비탄력적, 수요가 탄력적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무조건 비탄력적으로 나오면 무슨 변화가 크다? 가격 변화가 크다. 그러면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는 작고 량 변화는 커질 거고, 자, 이게 균형의 변동입니다. 균형의 변동 반드시 시험에 출제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탄력성을 공부했단 말이에요. 탄력성. 탄력성을 공부하다가 여러분들 이제 중간에 멈췄다고요. 그럼 탄력성을 이제 공부했는데 탄력성을 처음부터 이제 다시 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니까, 탄력성 나오면 여러분 눈빛은 안 좋아지니까 늘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탄력성이 나오면 여기 이제 하기 전에 우리 탄력성이 나오면 그러면 양변화를 뜻한다는 거. 탄력성 양변화를 뜻한다. 양변화를 뜻한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량은 수요량, 공급량, 거래량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수요 탄력성, 그러면 탄력성은 양변화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양변화. 그럼 탄력성이 크다? 그럼 양변화가 크다는 소리야. 탄력성이 작다? 양변화가 작다는 소리라고. 그러면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를 의미합니까? 공급량 변화를 의미합니까? 수요량 변화. 수요량 변화.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수요 탄력성이 크다. 그러면 수요량 변화가 크다? 이런 뜻이라고. 이게 탄력성이야. 그러면 탄력성은 양변화를 뜻하고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를 뜻하고, 그럼 공급 탄력성도 있겠네. 그럼 공급 탄력성은 무슨 변화를 뜻합니까? 공급량 변화를 뜻하는 거야. 그럼 이제 수요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 수요 탄력성에 무수히 많아, 수요 탄력성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몇 가지 공부하냐면 세 가지 공부해. 첫 번째,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는 걸 공부해. 그럼 수요 가격 탄력성도 요 가격 빼면 탄력성이야. 수요 탄력성.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인데 요 가격 들어가면 무슨 의미냐면, 자,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은 변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 변화할 정도를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이봐요. 요 수요 가격 탄력성은 일단 요 수요 가격 탄력성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거 배웠어요. 가격이 상승을 하면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수요량이 증가합니까? 감소. 정신을 차립시다.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해요. 맞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수요법칙이라고 그래요. 수요법칙. 그러니까 이 탄력성을 지금부터 이제 배울 건데, 이 탄력성은 수요 공급 이론, 탄력성 전까지 배운 거 있죠. 탄력성이니까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그다음에 균형 변동 배웠죠. 그 이론에다가 앞에까지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수요 공급 이론에다가 숫자 붙여주면 탄력성이야. 여기 지금 수요 배우면서 두 번째 수요 법칙을 배웠거든. 수요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배웠죠. 여기다가 숫자를 붙여주는 거야. 가격이 1% 올라갈 때 수요량이 3% 감소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 숫자 퍼센트가 들어가면 그게 탄력성이야. 그럼 이 경우는 수요 탄력성인데, 수요량이 변화했으니까 수요 탄력성인데,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한다고. 그럼 수요 가격 탄력성은 수요 탄력성이다. 수요량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수요량이 지금 어느 정도 변하는가? 무엇이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이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한다고. 그럼 가격이 1%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변한 거죠. 가격이 1%가 변할 때 수요량이 3%가 변할 수도 있고 수요량이 5%가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5% 변화했다고 수요량 변화가 크죠. 이렇게 되면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야. 근데 이것도 배우는 거 봐봐요. 우리 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증가해야 된다고 합니까? 감소해야 된다고 합니까? 알 수 없다고 해야 됩니까? 알 수 없다고 해야 돼. 왜요? 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알 수 없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정상 열등기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정상계라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를 해요. 열등계라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감소를 한다고. 이게 정상계입니다.
정상기를 가정한다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요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여기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숫자 집어넣으면 탄력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이 1% 올라갈 때 수요량이 3%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 수요량이 변화했으니까 수요 탄력성인데, 근데 소득 때문에 변했으니까 여기다가 소득 탄력성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막 어렵게 느껴진다니까. 처음 배우니까 그래요.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X제 가격이 올라갈 때 Y제 수요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Y제 수요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수요량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 불변인가? 증가, 감소, 불변을 말할 수가 없다. X제 가격이 올라갈 때 Y제 수요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알 수 없다게 돼. 왜? 대체제 보완제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두 제가 X제와 Y제가 대체제라고 가정한다면 X제 가격이 올라가면 Y제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야. 여기 대체제일 때 이게 성립한다고. 그럼 이렇게 주잖아요. 시험에서 X제 가격이 올라갈 때 Y제 수요량은 증가했다. 두 제는 무슨 관계 있습니까? 대체 관계. 요거 배웠어, 안 배웠어요? 배웠죠. 여기다 숫자 집어넣어 주니까 X제 가격이 1로 올라갈 때 Y제 수요량이 3% 증가했다. 그럼 Y제 수요량이 변화했잖아요. 수요량 변화. 이건 수요 탄력성이야. 수요 탄력성인데 X제 가격이 변했다.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안 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재화가 하나 나오는 거야. 아파트 가격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했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재화가 2개 나온다고. 재화가 2개 나온 것은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래. 그럼 3번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한다고 그래.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자율이, 이것도 배웠다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럼 아파트 수요는 증가 감소? 증가. 이거 배웠잖아요. 여기다 숫자 집어넣으면 탄력성이야. 그럼 이건 무슨 탄력성입니까?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라고 한다고.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 그러면 제가 죽을 때까지 탄력성을 다 못 쓰고 죽어. 예, 무수히 많으니까. 그럼 수요 탄력성이 무수히 많은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요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는 거야. 수요의 소득 탄력성과 수요 교차 탄력성 이론적으로 낼 게 거의 없어요. 계산 문제 결부시켜서 나오는 거고. 작년에 수요 교차 탄력성 요 간단한 계산 문제를 줬다고 작년.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지난주에 봤을 건데 지난주에 봤던 거 기억난가요? 전혀 기억이 없습니까? 그럼 기억이 없으면 없는 거 들어가야지 뭐. 또 하고 또 할 거니까.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중점적으로. 그러면 공급에도 이런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공급에도 공급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 공급. 정신 차려. 이제 지워버리고. 공급이다, 공급. 제가 뭘 알려주냐면 탄력성이 무엇인가를 알려드리는 거야. 탄력성은 이미 다 배웠는데 배웠던 내용에다 지난주까지 배웠던 수요 공급 이론에다가 거기다 숫자 붙여주면 그게 탄력성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난주에 이거 배웠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공급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이걸 뭐라 하겠어요? 공급 법칙이라겠다고. 그럼 여기다가 가격이 1% 올라갈 때 공급량이 3% 증가했다. 이렇게 숫자 붙여주면 이거는 공급 법칙이 아니라 이제 공급 탄력성이 되는 거야. 공급 탄력성. 숫자가 들어가면 탄력성. 그럼 얘는 공급량이 변했으니까 수요 탄력성이니까 공급 탄력성이니까 공급 탄력성인데 가격 때문에 변했으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부른다고. 됐죠? 난 더 이상 못했지.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은 시험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뜻만 설명했지.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주로 시험에 나온다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지고 이제 다른 것도 다 연결시켜서 이제 공부할 건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 교차 탄력성에서는 거의 계산 문제 관련이지 이론적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 이론적으로 나온 것은 딱 한 번이야. 좀 이따 소개할게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은 무엇이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적 지표다 그래요. 탄력성은 양을 뜻한다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수요량이 3% 변하냐 5% 변하냐 수요량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탄력성은 양을 뜻한다. 양적 지표 그런다. 양적 지표. 이걸 아주 학문적 용어로 경제학에서 쓰는 말로 정량적 지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건 딱 우리 시험에서 한 번 등장한다고. 출제자 미친 거지. 저렇게 내면 안 되는 거야.
저거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만 쓰는 말이지 일반인들이 우리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들이 저걸 정량치 지표 이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해봐요.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개념은 무엇이 변할 때?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라고 이렇게. 그럼 이걸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볼까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입니까? 공급량입니까?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 그럼 됐잖아요. 이렇게. 자, 이번엔 잠시 멈추고 이제 공식,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입니다. 작년에 이 공식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어떻게 하냐면 수가탄에 써요. 수요의 가격 탄력을 써놓고 나누기야. 분수식이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야. 수를 가로 나누는 거라고. 그럼 수가 수요량. 요 수요량. 그다음에 요 가가 가격이라고 그래. 가격.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을 탄력성은 퍼센트 변화율입니다.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야. 이게 수요 같은 공식.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은 수를 가로 나눈 것이다. 요 가격 대신에 임대료란 말도 쓰거든.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 그럼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은 임대료가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고.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한다고. 그럼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가격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걸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이게 공식이야. 근데 이 최초값 기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가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최초값, 중간값, 뭐 변화 호값 이렇게 있다고. 우리 책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여기 탄력성 부분이요. 31쪽이죠. 31쪽 오른쪽 사이드 제일 위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탄력성 계산해서 동그라미 1번 원래값 최초값 기준, 동그라미 2번 평균값 중간값 기준, 3번 변화 후값 기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디테일하게 우리 시험은 내지 않으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최초값 기준을 한다면 수요 가격 탄력성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 책 보면 여기 수요 가격 탄력성 부분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거기 보면 수요량 변화분, 원래 수요량, 가격 변화분, 원래 가격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말고 뭐 최초값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게 수요 가격 탄력성이야. 물론 이 부분 이 뒤쪽에 있는 계산 공식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이 최초값, 중간값, 변화 후값은 계산 문제 할 때 쓰는 거지 이론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무시를 해버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 공식을 외우는 거야. 근데 수요 가격 탄력성 구할 때는 나중에 계산할 때 절대값을 씌워준다고. 그럼 절대값을 씌워준단 말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하면 절대값을 씌우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플러스 값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할 때는 원래 가격이 올라가면 플러스고 가격이 떨어지면 마이너스라고.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숫자만 가지고 간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공식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공식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10%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수요량이 아파트 가격이 10% 올라갔다.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해야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30% 감소했다.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면서 수가탄을 구하라고 한다고. 수가탄. 물론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수가탄 한번 구해보게 이렇게. 그럼 수요의 가격 따라서 공식 외웠으니까.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10% 올라갔잖아요. 그럼 플러스 10%라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럼 가격이 떨어졌으면 마이너스 10% 한다고. 수요량이 30%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3이 된다고.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누니까.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 씌웠잖아요. 그럼 여기 절대값 씌운다고. 절대값 씌우면 몇 나와요? 3 나오는 거야. 3.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즉 가격이 올라가면 플러스, 가격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숫자만 가지고 한다. 근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있었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있었죠. 그 애들 계산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이고 숫자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나머지 탄력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준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공식 됐어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이 공식을 읽어보라고 시험에 나왔다고. 공식을 읽으라고. 그래서 책 보면, 필수서를 보면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바로 밑에 분수식 읽기라고 나오죠? 이 분수식 읽기 저라고 여러분 여러 번 했잖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A는 뭐라고 하냐면 B분의 C가 나왔어요. 요거 읽을 때 요거 분수식이잖아요.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이렇게 읽는 거라고. 여기 나왔잖아요.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그러니까 이 분수식 읽을 때 A는 B에 대한 C의 비율이다.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그러면 이건 A는 C에 대한 B의 비율이다. C에 대한 B의 비율이다. 그러면 올까요? 쓸까? X가 되는 거죠. X. 자, 그럼 이제 분수식 읽는 법을 배웠어요. 그럼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분수식으로 나왔으니까 읽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슨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맞죠? 이게 나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율에 대한 또는 임대료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비율이다. 요거는 잘못되게 생겼습니다. 맞잖아요. 이렇게 읽는다는 거야. 작년에 이걸 낸다고. 지금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요 분자부모 바꿔를 준다고. 분자부모 바꿔서 작년에 시험에 출제했어요. 여기 있네. 여기 봐봐요. 여기 기출지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의 비율을 측정한 것이다. OX? X. 요 지문을 주면 잘 모릅니다. 이게 뭐 하는지 그런다고. 그럼 이거 빨리 공식을 만들어야 돼요. 공식을. 수요 가격 탄력성이 나왔으니까 공식 만들면 그러면 분수식 분자부모 바꿨구나 이게 나오는 거지. 우리 시험은 제가 몇 번 말하지만 부동산을 결혼해서 수식이 거의 대부분이 분수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분수식 읽는 법을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10번 냈단 말이에요. 10번. 작년에도 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공식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공식 알면 안 되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공식 알아야 한다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수같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을 이제 봤어요. 이렇게 나눈다는 거.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도 있겠잖아요. 그럼 수소탄, 수요의 소득 탄력성 공식 보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수요량 변화율을 무슨 변화율로? 소득 변화율로 이렇게 나눈 것이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비율이다. 됐죠? 10년 전으로 갑니다. 10년 전. 10년 전에 뭐라고 내냐면 이렇게 내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소득 변화율의 비율이다. OX? X 분자부모 바꿨죠.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소득 탄력성 가지고 분자부모 바꿨고 작년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지고 분자부모 바꿨고 그러니까 분자부모 바꾼 것을 매우 빈번하게 출제한다고. 28회 때로 가볼게요. 28회 때는 분자부모 바꾼 것을 28회 때 시험에서는 2개를 줘. 2개를. 혹시 이거 기억난 거 봐봐요. 부채 나왔습니다. 그 밑에 뭐가 나온대요? 부채 나오면? 자만 나와요? 자연이 나올까? 자산이 나올까? 자본이 나올까? 자자로 배운 게 너무나 많으니까 요 밑에 자연이 나옵니까? 자본이 나옵니까? 자산이 나옵니까? 자본. 남의 돈, 내 돈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눈 걸 뭐라 그런데요? 부채 비율. 28회 때 요걸 낸단 말이에요. 뭐요? 28회 때 부채 비율이란 부채에 대한 자본의 비율이다. OX, X. 자, 이 양 됐으니까 하나 더 보자고요. 이게 28회 때 나왔던 거야. 그럼 혹시 이거 기억난가요?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가 기억날까요? 수익성 지수는 그냥 이것만 했어요? 수익성 지수가 나오면 그런 수익성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나오면 현금 유입의 현가, 현금 유입의 그 현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써놓고 빼면 순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기억나시죠?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현금 유출의 그 현가로 나눈 게 이게 수익성 지수라고. 그럼 28회 때 시험 문제 가볼게요. 수익성 지수란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 현가로 나눈 값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28회 때 수익성 지수란 현금 유출액의 현가를 유입의 현가로 나눈 값이다 했다고. 분자부모 바꿨잖아요.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28회 때 분자부모 바꾼 것을 2개나 출제했죠. 그러니까 공식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공식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또 읽을 수도 알아야지. 공식만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읽을 수 있어야지. 분수식은 이렇게 읽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작년에는 이 공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를 줬다고, 탄력성에서.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 요거 직접적으로 분자분모 바꿔서 출제했잖아요.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계산 문제가 아주 간단한 계산 문제 나와요. 근데 수요 교차 탄력성 계산 문제를 풀려면 공식 알아야지. 아주 간단한 거니까. 공식 모르면 못 풀 거니까. 그러면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합니다. 수교탄 그래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무조건 분수식이죠.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가탄은 써놓고 이렇게 나눈다고 했어요. 이렇게.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누면 수가 수요량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전부 다 수요량이 가는 거야. 수요량. 그러니까 여기 분자는 여기 위에는 전부 다 수요량이라고.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에서는 분자는 다 수요량이야. 공급 탄력성이 전부 다 공급량이고. 여 밑에 분모가 가격이냐 소득이냐에 따라서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이야. 수요의 교차 탄력성도 수요량이라고. 그럼 가격 탄력성은 여가 가격이 되는 거고. 교차 탄력성은 교차가 되는 건가? 교차가 뭐야 도대체?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이렇게 나누면 수를 교로 나눈다? 이게 안 된다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나누면 수요를 가격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지만, 그래서 안 돼서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수요랑 써놓고 여기에 뭘 들어갈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처럼 써보는 거야.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쓰면 수요랑 여기 뭐요? 가격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아까 재화가 몇 개 나온다고 했어요? 2개. 2개 나오니까 이 가격 앞에 있는 재화와 수요량 앞에 있는 재화가 다른 재화가 되는 거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한다고. 그럼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파트밖에 안 나오죠. 그럼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아파트 연립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XJ, YJ, AJ, BJ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 수요 교차 탄력성 정식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그래요.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게 이름이야. 정식 이름이. 그럼 재화가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그러면 수요량과 가격 이렇게 써놓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면 아파트 이렇게 된다고. 교차 탄력성 재화가 2개 나왔죠. 그럼 이 가격 앞에 있는 재화가 오피스텔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오피스텔 가격 그랬잖아요. 그럼 오피스텔 가격 변화율. 여기 수요량은요. 아파트 수요량 변화율. 이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이라고. 자, 됐어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식 제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나누는 건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식 됐죠? 그럼 공식 끝났어요. 공식 끝나고 공식 읽는 법까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3번.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했고 여기서부터 했잖아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하면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같이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이제 세 번째가 작년에 이제 이걸 낸단 말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 형태, 기울기 이렇게 나와. 그럼 이 말의 뜻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수요 곡선의 모양이, 수요 곡선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야. 이 표는 머릿속에 이제 입력하셔야 돼요. 자주 나온다고. 작년엔 여기 이제 한 문제를 냈으니까.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패턴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 곡선의 형태가 나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선의 형태가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적용되니까. 그럼 이 표가 지금 수요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공급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계산하면 0부터 무한대의 사이값을 가져요. 근데 이 0부터 무한대 사이값을 가는데 부동산 경제학자들이 이걸 5개로 나눠요. 5개로 나눠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이름을. 그 다음에 의미를 생각해보고. 그럼 이제 수요 가격 탄력성 0부터 무한대인데 기준이 탄력성 1일 때입니다. 이때는 단위 탄력지라고 불러요. 그럼 단위 탄력적이다, 탄력성 1이 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A가 수요량 변화율입니다. 이 수요량 변화율. B가 가격 변화율이에요. 가격 변화율. 그럼 이렇게 나눈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입니다.
그러면 탄력성이 1이 되려면 가격이 10%가 변하면 수요량도 몇 퍼센트? 10%가 변하면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이러면 단위 탄력적이다. 이건 안 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단위 탄력적이다. 이건 안 낸다고. 그럼 뭘 내냐면 이걸 낸다고.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요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같다. OX? O?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기준이 1이고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러면 탄력성이 1보다 크다. 1.5가 나왔다. 1.5는 1보다 크잖아요. 그럼 탄력적이죠. 그럼 탄력성이 무한대가 나왔어요. 무한대도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이죠. 탄력적인데 완전히 크니까 완전 탄력적 이렇게 한다고. 그럼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을 한다고. 그럼 탄력성이 0.7 나왔어요. 0.7이 1보다 작잖아요. 그럼 비탄력적을 하지. 근데 0이면 0은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이야. 근데 완전히 작으니까 완전 비탄력적.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 사이 값을 가는데 학자들이 이걸 5개로 나눠서 이름을 붙여준다. 기준이 1이야, 1. 1이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그러면 탄력성이 1일 때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 그럼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탄력적일 때를 보자고요.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여러분이 머리가 굳어 있다고 지금. 학창시절에 이거 다 했다고.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저걸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왜 저걸 수업을 할까? 그런다고. 이거 자체가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실제로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왜 저걸 공부를 하지? 왜 저걸 하고 있지? 그런다고. 실제로. 근데 다 굳어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해도 잊어버리고 그런다. 예? 자, 탄력성이 1보다 크다, 1.5다. 탄력적이라 하는 거야. 그럼 보자고요. 가격이 10% 변했어요. 그럼 1.5가 되려면 수요량은 몇 변해야 돼? 15. 15. 여기 1.5가 되려면 여기가 15가 돼야 되니까. 그럼 탄력성이 1보다 크다, 탄력적이라 하고, 그때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어디가 커요?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잖아요. 요걸 낸다, 요거. 시험. 그럼 이제 머릿속에 입력하셔야 돼. 가격 변화율하고 수요량 변화 중에서 요 탄력적이란 말이 량 변화가 크다는 소리야. 아까 탄력성은 량 변화를 뜻한다 했잖아. 량 변화. 그럼 탄력적이다. 그러면 량 변화가 크다는 소리야. 그러면 탄력적이다. 수요량 변화가 크다. 그럼 비탄력적일 때 반대가 되겠지. 그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가 크겠지. 수요량 변화율, 가격 변화율. 이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진다니까요. 아니 생각해봐 공부거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머리가 굳어 있으니까 그러지. 아니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건데 이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빨리빨리 이제 돌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주 보셔야 돼. 그럼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그럼 0.7은 1보다 작잖아요. 그럼 해봐요. 가격이 10 변하면 10% 변하면 요거 0.7 나오면 7 변해야 되잖아요. 그 비탄력적이면 가격은 12 변했고 수요량은 7 변했으니까 가격 변화가 더 크잖아요. 요거 낸다고, 요거 두 개. 자주 낸다고. 근데 그때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입력시켜야지. 탄력적이란 말 자체가 가격 변화가 크답니까? 량 변화가 크답니까? 량 변화가 크다. 그럼 탄력적이면 량, 수요량하고 가격하고 수요량이 량이잖아. 그럼 수요량 변화가 크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 비탄력적일 때는 애울 필요 없잖아요. 반대니까. 그 비탄력적일 때는 엄밀하게 말하면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이 크다가 아니에요. 비탄력적이면 양 변화가 작다는 소리야. 그럼 양 변화가 작으면 가격 변화가 큰 거죠. 의미하셨죠? 예? 자, 그러면 탄력성 0입니다. 탄력성 0은 또 잘 냅니다. 탄력성 0이란 말은 가격 변화가 없다는 겁니까? 수요량 변화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수요량 변화가 없다는 소리야. 탄력성 0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0이다. 수요량 변화가 없다. 그게 탄력성 0이라고. 그러면 탄력성 0이란 말은 이런 거라고.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탄력성이 0. 완전 비탄력적.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낸다고.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그 가격 변화와 상관없다.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면,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OX? 오, 그렇게 낸다고. 그럼 봐요. 요 완전 비탄력적을 바꿀 때, 비탄력적으로 바꾸겠습니까? 완전 탄력적으로 바꿀까? 완전 탄력적으로 바꾼다고. B자를 빼버리고. 그러면 완전 탄력적이란, 여기 물을 때는 완전 탄력적이란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 것을 말한다. OX? X잖아요. X. 완전 탄력적 하겠잖아, 제가. 완전 탄력적이란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그것은 완전
비탄력적이잖아. 자, 봐봐요.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수요량이 고정된 것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완전 비탄력적. 예? 그럼 이제 완전 비탄력적은 꼭 그렇게 나온다고. 수요량이 고정된다. 그게 완전 비탄력적이다.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언제나 맥주 수요량이 30병이다. 한 달에. 그 맥주 가격이 한 병에 1,000원을 하든 10,000원 하든 10만 원 하든 100만 원 하든 저 맥주 가격에 상관없이 저 맥주 수요량 언제나 30병이다. 그럼 저희 맥주 수요량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다. 그럼 봐요. 맥주 가격에 상관없이 맥주 가격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되잖아. 그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그럼 완전 탄력적이란 말은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는데 얘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잘 없다고 얘는. 여기 5번은 현실적으로 존재해요. 근데 이 1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1번은 어떤 경우냐면 가격이 0.0001% 떨어져요. 이거 계산이 안 되거든요. 봐요. 어떤 제아의 가격이 만약에 100원짜리다. 근데 이게 0.0001% 떨어진다. 그럼 가격이 얼마 떨어진가 계산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 계산 안 된다고. 원 밑에가 전인가요? 맞죠? 10원, 1원 밑에가 뭐 전인가요? 전 밑에는 뭐래요? 모르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100원짜리를 0.001% 떨어지면 얼마가 떨어지는지 모른다니까요? 계산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이게. 그럼 이런 경우는 뭐라 하냐면 미세한 가격 변화. 미세한. 그 가격 변화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나 가격 변화한 거죠. 이 미세하게 가격이 변할 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량이 무한대가 돼버리는 경우. 무한대가. 이런 경우를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래. 그럼 완전 탄력적이 나오면 미세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무한대가 되는 경우를 완전 비탄력적이라 한다. 이렇게 낸다고. 그럼 OX? X. 완전 탄력적이라 한다. 이렇게 내야지. 예? 자, 그러면 이 표 이름하고 그다음에 가격 변화와 수요량 변화의 관계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공급도 똑같습니다. 공급은 제가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공급 똑같으니까.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이렇게 5개 나누고 이름 붙여준다. 이름 똑같아요. 그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그럼 여기 가격 변화율하고 공급량 변화율이다. 그럼 어디가 큰 거예요? 가격 변화율이 더 큰 거죠. 똑같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을 볼 건데요. 얘는 제가 증명하지 않고 외우라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완전 탄력적이면 이렇게 쓰라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평선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직선이다. 이렇게. 공급도 똑같습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럼 공급선은 수직선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선은 수평선이다. 여기 이제 탄력적인 경우하고 비탄력적인 두 개 비교하고 요거는 볼 필요 없고. 탄력적, 비탄력적인 경우는 탄력적이면 완만해요. 탄력적이면 증명이 보이면 완만합니다. 그래서 탄완이라고 외우는 거야. 탄완. 이 탄완에서 탄은 뭡니까? 탄력적이다. 그럼 곡선은 완만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곡선이 완만하면 기울기는 클까 작을까? 작은 거라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요거 2번하고 4번 중에서 요 2번이 탄력적이야. 2번이 탄력성이 크다고. 그럼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커요, 작아요? 작다는 소리야. 그럼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작으면 탄력성과 기울기는 반대로 간다는 거야. 그건 아직 우리 시험에 내지 않았어요. 내지 않았는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4번은 비탄력적이다. 그럼 급병사거든. 급병사가 기울기가 뭐요? 크다는 거지. 둘 다 기억하지 말고 하나만 하시면 돼요. 탄완만 하시면 되지. 탄완, 탄이 탄력적이다. 완만하다. 기울기는 작다. 그러면 되겠네. 수요 곡선이 두 개가 주어지면 이렇게. 자, 여기가 4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2번이 더 완만해요. 여기가 탄력적이라고. 4번이 급경사입니다. 이거 비탄력적. 그 탄완을 모르겠다. 이거 잊어버렸다. 그러면 4번처럼 이거 비탈져 있으면 4번이 또 비탈져 있죠? 그 비탄력적이다 켜시라고. 탄력적이다. 그러면 완만하면 탄력적이고 기울기는 클까 작을까? 기울기는 작다. 예?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공급으로 가볼게요. 공급도 똑같은데 공급도 요 2번하고 4번 볼게요. 그럼 이제 수요 곡선 지워버리고 이제 공급 곡선을 제가 그려볼게요. 공급 곡선이 두 개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저 급병사입니다. 이거 비탄력적이죠? 요거 4번 비탄력적. 요거 2번. 그러니까 공급 곡선을 보고 어디가 탄력적, 어디가 비탄력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서 이게 뭡니까? 수요 곡선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할게요. 수요 곡선 1번이 있었습니다.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고 배웠어요. 자, 그럼 이 그림을 주고 제가 물어볼게요.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 변화가 큰 게 2번입니까? 4번입니까? 4번이잖아요.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다.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크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요거 4번이 비탄력적이잖아요. 4번이 비탄력적. 요건 탄력적이고. 그럼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얼마나 했는가 기억나고 해봐, 생각해봐요. B가 크다, B가 크다. 그러다 한 번만 더 하면 980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한 번 뭐예요? 다 한 것처럼 그죠? 들을 때는 다 알아. 문제 갖다 주면 요거 주면 안 배웠다 해버리지. 요거 주면 안 배웠다 해버리지. 다 배웠는데 B가 크다라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하고 문제 푸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좀 어렵긴 합니다. 자, 이 표는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거야. 제 생각에는 이 표가 올해는 이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이 표에서 지문을 4개를 만들어요. 이게. 그럼 올해는 지문 하나 정도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기출지문 보고 쉬었다 할 겁니다. 1번은 아까 됐잖아요. 1번은 아까 기출지문 됐고 처음에 됐던 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읽는 법이니까. 2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랍니다. 그 비탄력적이면 양변화는 작고 가격 변화 크다.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 크다. 그럼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보다 더 크다. 틀렸죠. 가격 변화 더 크겠죠. 탄력적이면 이게 옳은 말이다. 탄력적이면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 더 크다 이렇게 하죠. 비탄력적이니까 수요량 변화율이 더 작고 가격 변화 더 큰 거죠.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무한대가 된다. 그러면 수평선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머릿속에 가격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다.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이죠. 완전 비탄력적. 수요량이 고정된 건 수요량이 고정된다. 수요량 변화가 없죠. 완전 비탄력적. 4번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수요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OX? O. 이걸 이렇게 바꾸면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똑같은 말. 됐지요? 탄력성 몇이다? 0이다.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는 수요 가지고 낸 거야. 수요 가지고 이 표를 물어본 거라고. 이 표를. 근데 이제 5번은 이제 공급. 이 표가 공급과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이제 공급 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 양변화가 크겠네. 그러면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더 크다. OX? O? 이렇게. 자,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 탄력성 결정률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계산 문제 빼고 이론적으로 5가지 배우고 하는 거야. 그럼 이론적으로 5가지 배우는데 첫 번째가 개념은 양변화를 뜻한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개념의 2번하고 공식 이거 2개 엮어서 읽는 법. 그다음에 이 표. 그다음에 이제 4번째가 수요의 탄력성 결정인. 올해는 나오면 이 부분이 나올 거라고. 수요 탄력성 결정인.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5개를 배운다 했는데 여기에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 수입의 관계라는 게 나온다고. 요거. 여기까지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론적으로 끝나. 자, 계산 문제 빼고. 여기까지 수요 탄력성, 수요 가격 탄력성 끝나죠.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런 게 있잖아요.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지난주에 다 봤던 거. 얘는 공식, 대체적, 보완적 구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 제가 잘못 올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이하고 요거하고 그다음에 표. 아까 표 봤잖아. 3번에서 표, 수에서 봤던 거. 공급의 가격 탄력성 꼭 2개 맞네요. 이것만. 이거하고. 이게 이제 공급으로 바꾸면 똑같으니까 이하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결정률이 나고. 공급에서는 이것만 배우죠. 이렇게. 여기까지 되면 이제 탄력성이 끝나는 겁니다. 이번 시간 다 끝냈어야 되는데 못 끝냈으니까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니다. 10분.